뇌에 이제 여러 부위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잘 해주셔서 되게 도움이 됐는데,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가 이 신경망에도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쉬고 있을 때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멍 때릴 때 뇌는 기본적인 신경망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 뇌는 쉬지 않아요. 디폴트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쉬고 있을 때 뇌는 활성화되고 그 나머지 뇌는 죽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주목하는 뇌가 있어요.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주목하는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 주목하는 뇌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피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도망을 쳐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앙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요. 보통은 우리가 그 명상을 할 때는 이 디폴트 모드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오히려 너무 활성화돼 있는 사람들 쉴 때도 디폴트 모드가 막 계속 막 활성화가 너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불안 우울증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은 명상하면 그게 줄어들고 그러다가 우리가 내가 이런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애가 주목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 생각이 떠도는 거니까 너 그거 크게 관여할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 둬라고 중앙 집행하는 그 신경망이 활성화돼서 얘기하면 다시 쉬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진정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상의 효과가 신경망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해주신 이 명상을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쉬운 명상 중 하나가 이제 3분 호흡 명상이니까 3분 호흡 명상을 좀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신경망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맨 처음에는 한 1분 정도 보통은 이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 현재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안하게 하는 거는 그런 걸 생각을 보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고 1분은 그 다음은 전신으로 호흡을 확대시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같이 이거 찍으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네, 받고 아닙니다. 있는 즐겁게 하고 있으면 좋고 뭐 근데 지금 내 감정 상태는 어떤가? 아니면 나의 지금 인지는 어떤가? 현재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에요? 지금은 제가 집중력이 가끔씩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데, 생각은 집중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감정 자체는 지금은 이제 생각에 오히려 집중하다 보니까 감정 크게 인지를 제가 못 하고 있어.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아까 긴장했었는데 선생님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하다 보니까 가끔씩 교수님 소리도 안 들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솔깃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런 생각들이 중간중간에 들리는 생각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면 좋아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생각이 어떤가, 내가 감정이 어떤가. 보통은 좀 긴장되고 사실은 아까 뭐 즐겁게 하자고 그러니까 자꾸 즐겁게 하려고 보이는 거고 실제로 긴장이 되죠. 힘들고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들 텐데 지금 드는 생각을 딱 눈을 감고 1분 동안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약간 이게 오랫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5초 정도씩 해서 45초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눈을 감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간에 드는 생각은 어떤 거고 지금 현재 드는 순간의 감정은 어떤 건지 한번 바라보세요. 마치 나의 감정과 생각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듯이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찍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감정은 잘 되고 있어서 좋다 이런 감정 같은 게 드네요. 약 10초만 바라볼게요. 자 이제 그 생각과 행동 감정 요 거기서 이걸부터 떨어뜨리고 그거는 가게 놔두시고
호흡을 먼저 배로 해보겠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시면서 호흡을 다 들어 마시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온몸으로 호흡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치 호흡에 산소가 들어와서 발끝에 산소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산소의 기운이 다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걸로 왔다 갔다 하고 이 몸 공간에 같이 확대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자, 호흡 시작하겠습니다. 들어 마셔서 발끝까지 산소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래서 내쉬고, 이 공기랑 같이,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랑 같이 호흡하는 몸을 느껴보세요. 내쉬고. 자, 됐습니다. 짧게 한번 해봤지만 한 45초 하면 1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잠깐 멈추고 우리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그 신경을 멈추고 부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뭐 어떠셨어요, 두 분은? 저는 아까 제가 감정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보니까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또 호흡을 이제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또 약간 가슴 두근거리는 게 조금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라보고 가게 냅두고 호흡에 집중하니까 집중 과제로 돌아간 거죠. 중간중간에 딴 생각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은? 박 선생님? 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집에 가고 싶다. 또,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집중했나요? 네, 호흡을 이제 하고 말씀하신 대로 호흡을 전신으로 이제 퍼뜨리다 보니까 몸이 약간 이완되면서 이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것들이 좀 많이 완화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선 알아차렸다는 게 굉장히 큰 거고, 알아차린다는 건 아까 얘기한 그 주목 네트워크가 활성화하는 되는 거고, 그걸 내버려 두고 집중을 다시 했으니까 우리의 중앙 그 실행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완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이완되는 게 나와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알아차리고 다시 내보내고 다시 흘려보내고 알아차리고, 그런 생각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그 생각의 양이 줄게 되죠. 반추나 걱정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도 반추나 걱정 같은 게 살짝 있는 건데, 가슴 두근거리면 알아차렸다는 건. 근데 그럴 때 그걸 내려놓고 다시 집중하니까 이 효과를 보는 걸 한번 실습해 볼 수 있죠. 네. 저도 방금 이 짧게나마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좀 해보니 많이 뭐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생각도 말씀하신 대로 이 반추하는 것들이 좀 끊기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 마인드풀니스를 통해서 뇌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해야 이 뇌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연구를 보면 3일 만에도 변한다 그래요. 저는 우리 맨 처음에 연구 나올 때 8주면 변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스트라이킹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8주를 해가지고 찍어봤거든요. 근데 8주면 너무 많이 변해요. 근데 3일만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해도 뇌가 변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논문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뇌가 변하기 옛날에 어려운 걸로 생각했는데, 이 명상 책이 굉장히 나름대로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을 적어도 집중적으로 3일만 해도 변하니까 열심히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뇌가 바뀌는 방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뇌가 바뀌려면은 분자 수준에서 사실
BDNF라고 해서 그런 물질이 자라나야 뇌가 많이 변하거든요. 뇌의 볼륨 자체가 커지는 걸로 봐서는 생각하면 뉴런이 우리가 뇌 영상으로 이걸 증명을 하는데 뇌 영상 복셀 하나가 1mm 1mm예요. 1mm 1mm 1mm로 복셀인데 그 안에 지나가는 신경 그 신경이 10의 6승계 7승계로 쳐요. 그러니까 복셀이 근데 우리가 100개 정도 변해야 변했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신경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뇌 뭐 시냅스나 뭐 뇌 뉴런이 한 몇 조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뉴런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변하는 건데 뇌의 어떤 신경망이 어떤 인자를 우리가 자극해서 뇌가 좀 자라나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볼륨도 커지고 영양 물질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뇌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뇌의 볼륨 자체가 커진다는 건가요? 볼륨의 일부가 커지죠. 뇌 조절하는 부위. 아까 편도나 뭐 인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전전두엽이 우리 데이터에서는 많이 자라났어요. 특히 라테랄 쪽에 있는 뇌 벤트로 라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그러는데 전전두엽인데 약간 외측에 있는 전전두엽이 많이 자라나는 걸로 우리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인드풀 명상 이 기법도 이 신경 가소성으로 뇌 변화가 좀 유발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뇌가 성장하는 거 이게 볼륨이 커지고 뇌가 이렇게 더 커지는 걸 설명했는데 시냅스 레벨에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던 시냅스가 딴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쪽에 있던 시냅스는 아미그달라나 이런 그 편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받는 연결이 많았다면 그 연결을 바꾸는 거예요. 연결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연결하게 되니까 이쪽 신경이 고통받는 신경이 아니라 조절하는 신경으로 바뀌게 되고 연결성이 바뀌게 돼서 뇌의 어떤 신경 가소성이 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뇌과학을 이용한 마음챙김 우울 불안 인지 치료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이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조금 더 자세히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